안녕하세요. 문재원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5월의 둘째 주네요. 벌써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고요. 지난 공휴일 많이 바쁘셨죠? 개인적으로 기념일을 특별히 챙기지 않는 분들도 미디어에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면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평소에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분들은 시간 내어서 방문이나 인사 정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형편대로 하는 것인데도 매스컴에서는 마치 이런 날을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스승님들을 챙기거나 안부 인사하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가끔은 너무 크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막상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평소에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좋지요. 가끔은 회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어쩔 수 없는 곤욕스러운 만남도 있고 긴장과 대립 속에서 주장하고 협상해야 하는 갈등 속 만남도 있죠. 어떠한 만남이라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많이 만나야 하고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자주 만나면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의 첫 곡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지난 4월 26일 저출산 관련 정책 세미나를 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했다는 소식으로 첫 번째 전합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저출산 현황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부 김근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 최원석 의원,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 육태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세종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종시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신도시 성격상 낮은 주거 비용을 찾아서 전입한 젊은 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는 것과 세종시 생활 환경이 우수하여서 세종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를 것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종시에서 가임기 여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범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얘기하네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임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같은 기간 전국과 세종의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비슷한 변화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가임기 여성이 많이 유입되어서 출산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15세부터 44세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센서스 2% 자료에서 유배 후 유자녀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세종이 2015년과 2020년에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는 세종시 거주의 부모들이 세종시의 자녀 양육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종시가 전국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가임기의 젊은 층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장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높은 출산율로 인한 프리미엄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네요. 또한 동지역과 조치현 및 면지역 출산율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체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세종시가 소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소멸 위험도는 교육 환경이나 문화 환경, 기업체 수 등과는 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 소멸 위험도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가임기 여성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의 일자리 질이 좋을수록 소멸 위험도는 단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지방 재정의 건정성도 소멸 위험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고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은 세종시의 인구 정책 및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 시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승원, 진원, 오스틴 킴, 이동규가 부릅니다. 1칸토. La notte qui non torna più, dal giorno che sei andata via, e di cielo ha smesso di giocare con le stelle e con la luna, e le
amore resta solo il canto di un amore che non muore. Prendi la mia mano, danza con il vento, apro le mie ali, posso solo amarti così. Vieni, via con Vieni come tempo, perde anche ricordi, resta solo il canto di un amore che non muore. Prendi la mia mano, danza con il vento, apro le mie ali, posso solo amarti così. Vieni, via con me. Vedi come tempo perde anche i ricordi, resta solo il canto di un amore che non muore. Prendi la mia mano, danza con il vento, apro le mie ali, posso solo amarti così. Vieni, vieni, via con me. Con me. Con 지난 4월 28일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세종시민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합니다. 세종다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종시민과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여 세종시민 교육자유특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 강당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8명,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단이 주최하고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세종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민 안심보험에 대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 안심보험은 세종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세종시가 4월 29일부터 시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개편하고 시민들이 재난이나 사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시민 안심보험 도입 5년이 되는 해로 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 빈도가 희박한 뺑소니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보장, 의료사고 법률 지원 항목은 제외되는 대신에 다중 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신설됐다고 하네요. 지난 4월 29일부터 개편되는 시민 안심보험 전체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이며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시민 안심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고 합니다. 준비한 곡 듣겠습니다.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주제는 수다예요. 수다 그러면 마치 여성들이 즐겨하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말을 통한 소통의 방식에서 많은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노년의 단계에 들면 대화 상대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만나는 사람들, 은행 직원, 단골 웨이터와 약한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긴밀하지는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수다를 떠는 사소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기분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에 빠질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4월 22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약한 유대 또는 주변적 유대라고 부른대요. 일부 연구자들은 동급생, 동료, 이웃, 종교 신도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커피숍이나 대중교통 경로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이 범주로 구분하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에서 자주 마주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려견의 이름은 알아도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반려동물이나 날씨에 대한 즉흥적인 대화가 자주 오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영국 석세스대의 질리안 샌드스트롬 교수는 약한 유대는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한 유대는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네요. 샌드스트롬 교수는 초기 연구에서 학부생과 25세 이상 성인에게 휴대폰 리모컨을 배포해 주면서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동급생 또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했는지 추적했는데 그 결과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한 사람들은 교류가 적은 사람에 비해 더 큰 행복감과 웰빙 및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해요. 연구진은 이러한 효과가 성격의 영향이 아님을 보여주는 개인 내 차이도 발견했다고 하네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호작용이 많은 날에는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캐나다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바리스타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투르키의 앙카라의 대학 셔틀버스 기사에게 인사할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2020년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 디트로이트 대도시의 성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23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자 표본을 추적조사했는데 연구진은 피험자에게 나를 가운데 두고 동심원 3개를 그린 다음 친밀도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배열하도록 요청했고 논문의 제일 저자인 미시간대학교의 토니 안토누치 교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이었고 가장 바깥쪽의 약한 유대 관계에는 친구, 동료, 이웃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한 유대 관계의 수가 긴밀한 유대 관계의 수보다 행복 예측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안토누치 교수는 약한 유대가 수요는 낮지만 비용은 덜 드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인지적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상적인 교류의 대부분을 중단시켰잖아요. 노인들은 종종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아침 식사 주문을 알고 있던 웨이터라든지 은행원, 횡단보도 경비원, 반려견 산책자를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샌드스트롬 교수는 우리는 신선함과 자발적 만남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사람들이 약한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음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작품 492번 서곡입니다.
함께 알아봐야 두 번째 소식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국민은 아일랜드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일랜드는 1인 기준 GDP가 14만 5,196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위인 룩셈부르크를 앞섰다는 내용이에요. 5월 1일 글로벌 파이낸스 등 외신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2023 세계 경제 지표를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국민 순위를 발표했는데 해당 지표는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를 기준으로 측정됐다고 하네요. 이는 GDP로 각국의 통화 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측정 단위는 미국 달러라고 합니다. 각국에 사는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에 유용한 수치라는 거죠.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룩셈부르크는 14만 2,49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래서 2위 자리에 올랐고 이어 싱가포르, 카타르가 또 마카오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5만 6,706달러로 30위에 머물렀으며 최하위를 기록한 나라는 남수단이며 남수단 국민의 1인당 GDP는 516달러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장 행복한 건지요? 당연히 궁금하시죠? 한국이 행복한 국가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평가해 측정한 행복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951점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머물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1번째인 이 보고서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세계 각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관적 행복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최근 3년간 데이터로 점수와 순위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발전 지표의 국제 비교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 소득, 건강, 자유, 사회적 관용, 부정부패 여부의 6가지 핵심 요소를 사용해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5.84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2022년 보고서에서는 5.935점으로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하며 대체로 평균점 6점 안팎의 약 150개 중 40에서 60위권대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보고서에서 행복도 1위는 핀란드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권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투르키예 3개국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대만이 25에서 27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사우디아라비아 30위, 바레인 42위, 카자흐스탄 44위, 일본 47위, 우즈베키스탄 54위, 말레이시아 55위 등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행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 상위와 하위 두 집단 사이의 행복 격차를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불행하거나 반대로 거의 아무도 불행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행복 격차가 더 작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순위가 낮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뱃노래입니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달은 밝고 명랑한데 고향 생각 절로 난다 푸른 바다 배 띄우고 걱정일랑 바다에 떠나보내자.
넓잖은 바다에 수많은 이야기가 두리둥실 노래 부르고 부딪히는 파도 소리 단잠을 깨누니 들려오는 노젓소리 차량도 하고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살이여 덧없어라 내 인생 불어오는 바람 위에 돛을 달고 어기여차 싸워만 가는구나 허기야 차차 허기야 디어차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허기야 뱃놀이가 잔다 허기야 차차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영호, 배두훈, 조영근, 한태인이 부릅니다. Love Runs Out. I'll be your light, your match, your burning sun. I'll be the bride in black that's making you run. And we feel alright, and we feel alright, 'cause we work it out, yeah, we work it out. I'll be doing this if you had a doubt,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I'll be your ghost, your game, your stadium. I'll be the feet, 2,000 clapping like one. And I feel alright, yeah, I feel alright, 'cause I worked it out, yeah, I worked it out. I'll be doing this if you had a doubt,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I got my mind made up and I can't let go. I'm killing every second, this is my soul. I've been running, I've been running,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And we start a fire, and we shut it down,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there's a maniac out in front of me. Got an angel on my shoulder and my stop for leave. Mama raised me good, Mama raised me right. Mama said, don't you want to praise tonight? And I'm saying that 'cause I'm certified till the love runs out, till the love runs out. I got my mind made up and I can't let go. I'm killing every second, this is my soul. I'll be running,
you burning sun. I'll be the bride in black that's making you run. I'll be the light, your match, you burning sun. I'll be the bride in black that's making you run. I'll be the light, your match, you burning sun. I'll be the bride in black that's making you run. I got my mind made up and I can't let go. I feel it every single second. It's my soul. I'll be running, I'll be running till the love and down, till the love and down. We shut it down till the love and down, till the love and down. I'll be your light, your match, your burning sun. I'll be the bright in black that's making you right. Alright, and I feel alright 'cause we work it out. Yeah, we work it out. And we start one, and we shut it down till the love and sound, till the love and sound, till the love runs out. 정말 좋네요 코너에서는 행사가 많은 5월에 여러분들이 가보시거나 참가하면 좋을 듯한 소식을 전합니다. 5월 14일에는 한솔동 한글 사랑거리에서 2023년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가 열리는데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식과 한글사랑 조형물 제막식, 각종 체험 행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19일부터 21일에는 세종중앙공원에서 2023 세종 가든쇼가 펼쳐진다고 해요.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원에 서식하는 100만 송이 장미를 감상하고 정원 가꾸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가든 콘서트 및 버스킹, 사진 콘테스트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해요. 20일에는 세종중앙공원에서 2023 세종 낙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공원 내 도시축제마당에서 낙화 및 국악공연 등이 계획되었고 세종 지역민이 꾸미는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축제도 다양하다고 해요. 종천동은 5일 제천뜰공원에서 가재마을 축제인 가재랑 놀자를, 아름동은 13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도담동은 20일 도담중학교에서 주민 한마음대회를, 고운동은 20일 고운중학교에서 주민 화합 한마당을 펼친다고 해요. 세종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앞 광장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아트트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은 9월 조치원, 10월 금강수변에서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해요. 이처럼 세종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계획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지역 주민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싸이의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널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난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좋은 날, 아름다운 계절 5월이 눈부시던 젊은 날과 같을 수 있고 지속되는 낭만과 힘듦으로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의 삶을 사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칭찬받으려고 또는 비난받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잖아요. 두려워도 도망가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빛깔의 삶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두운 색깔도 밝은 색채도 우리라는 전체의 색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선택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은 나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늘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식해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부신 5월의 햇살이 우리를 흠뻑 적시면서 새로운 생동감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나름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소중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제연의 광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였던 것 같아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